네, 2월 10일 수요일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한복에 이 헤드셋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 이렇게 한복을 입으니까 저희가 조금 연휴 느낌도 나고 조금 얌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현재 조금 조신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외국인이 조금이지만 사자세 나타내면서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하락세를 조금은 많이 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연기금은 계속해서 이 국내 시장에서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연휴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뭐 오늘까지는 조금 어려운 시장 흐름이 예상이 좀 됐었기 때문에 너무 애태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쁘게 한복을 이제 차려입고 시장까지 좀 좋았으면은 명절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살았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연휴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질 수 있다. 변화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방금 이제 우리 그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연기금은 계속 이제 리밸런싱과 관련된 이제 매도세가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되는 건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이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매도가 조금 나오는 듯 했지만 외국인들은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일단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거. 당분간은 가장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원달러 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1110원대 근처까지 하락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연휴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환율의 하락과 외국인들의 이제 순매수 포지션이 좀 공고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새로운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코스피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단기 급등했다라는 거, 연초에 이제 워낙 강하게 올라왔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특별히 사실 악재가 없어요.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게 더 답답한 이유가 빠지는 이유를 모르고 지금 계속 조정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건데요. 미국 시장도 뭐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이웃 나라 이제 일본도 니케이 지수도 이제 계속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해 증시도 지금 뭐 같은 신흥국에 속해 있는 상해 증시도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시장이 특별히 이제 두드러질 만한 악재가 없다라는 관점에서도 연휴 이후에는 분명히 이제 수급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지금 시장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화학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면서 연휴 이후에 종목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또 설 연휴 이후에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업종들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영민 DJ님께서 제시해주셨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제시해주셨잖아요.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뭐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코너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해드리고 바로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게 좋은데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이 요즘에 조금 지지부진한 건 분명해요. 삼성전자 주가를 먼저 조금 제가 보고 한미 반도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연초에 거의 뭐 10조 원이 넘는 공격적인 이제 매수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그야말로 이제 국민 주식이 삼성전자 이제 주가인데요. 매수 평균이 이제 88,000원에서 91,000원 정도 자리에서 가장 많이 이제 매수들을 하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많게는 거의 10% 가까이 지금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니 업황이 좋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는 자꾸 흘러내리는가? 사실상 이제 작년 11월 이후로 삼성전자가 단기간 안에 거의 5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좀 연출이 좀 됐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자리에 대한 가격 조정의 이제 과정이고 실제로 이제 업황이 좋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수급이 조금 좋아진다면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차원에서 삼성전자 이제 주식을 계속 좀 줄이고 있는 건데요. 외국인들이 분명히 한번 8만 원 초반대 구간에서는 공격적인 순매수가 한번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도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원 자리에서 단기 저점을 좀 잡아준다면 사실상 다른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과 관련된 장비 소재 기업들도 충분히 저는 연휴 이후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미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저께 제가 19,300원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약간 이제 음봉 조정을 받으면서 한 1% 정도 하락이 좀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19,000원대에서 단기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흐름이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나 지금 보고 계시는 한미반도체의 주가 흐름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뭐 크게 조정이 들어온다라기보다는 횡보 내지는 단기간에 급등한 부분들에 대한 이격 조정의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23,000원까지 특히나 이제 외주 후공정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강하게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뭐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장비 회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가장 확실한 장비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한 확신을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네. 평가를 내려주고 계신 거죠. 앞으로 연휴 이후에 반등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리뷰를 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카카오게임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참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2%대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카카오게임즈가 시가총액이 되게 좀 무거워요. 4조가 네. 넘는 이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임주인데 말 그대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카카오게임즈도 소개해드렸고 어제는 또 넷게임즈라는 종목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이 이제 되게 좀 지지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넷게임즈도 지금 뭐 한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로 오늘 한 2~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찌 보면 이제 시장이 업종별로 이렇게 키 맞추기를 하는 과정, 사실상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숨고르기를 하는 동안에 약간 이제 개별주 스타일이었던 주도 섹터가 아닌 이제 개별주로 시장에서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었던 종목들이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구간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넷게임즈 역시 일본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게임즈라고 말씀드렸죠.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작년에 이제 신규 상장되고 나서 오버행 이슈가 이제 거진다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작년 9월 이후에 계속된 이제 행보 조정을 좀 거치면서 팔고 나갈 물량들은 이제 대부분 다 소화가 됐다. 사실상 올해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제 출시를 하고 있는 엘리온이라는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가격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적어도 한 63,000원 정도까지는 이게 뭐 급등이 아닌 급등으로 상승 추세가 그대로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 목표 가격 63,000원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오히려 조금 흔들리는 시장에서 개별주 스타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시가총액도 덩치가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묵직하게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카카오게임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소외됐던 종목들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 상장 후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올해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목표가를 63,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리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에 제시해 주셨던 바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요즘에 또 덴탈, 의료기기 섹터도 좀 그렇죠.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네. 더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바텍은 제가 2월 5일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번 주도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 조금 갇힌 흐름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실적 모멘텀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바텍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렸거든요. 디지털 이제 엑스레이 영상 장비, 특히나 이제 치과 치료용 영상 장비들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인데 오늘 바텍이 보시면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면서 장중에 제법 강하게 상승이 한번 나타났었거든요. 뭐 때문인지 한번 보니까요. 방사선을 줄인 이제 엑스레이 이지레이엠이라고 하는 이 장비를 미국 FDA에서 판매 승인, 시판 허가를 이제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가 되면서 장 초반에 뭐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제법 강하게 조금 올라왔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가 바텍이라는 종목은 본격적인 이제 실적 성장세가 올해부터 이제 좀 추진이 되고 특히나 이제 미국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의료기기 기업들은 내수 시장이라고 해봐야 뭐 국내 시장은 사실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북미, 유럽 시장 같은 이런 해외 시장을 얼마나 좀 빨리 개척할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초부터 이제 미국 FDA 이제 판매 승인을 받은 의료 장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장밋빛 전망이 이제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26,000원에서 27,000원 정도 구간에서 단기적인 이제 매물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바닥에서 이제 22,000원대부터 한 27,000원대까지 20% 가까이 이제 가격 상승이 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살짝 이제 눌림목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는 거니까요. 상승 추세가 한번 나타난다면 27,000원 뭐 전고점을 뚫고 목표가 32,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니까요.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 신약 개발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흐름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 중에서는 오히려 의료 장비 기업들이 조금 더 모멘텀이 강하게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바텍에 대해서는 더 기대감 가져볼 만하다라고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32,000원까지 보고 계신다고 네. 하십니다. 네, 이렇게 매니저님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문자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은 7417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KMW를 매수가 79,900원에 비중을 25% 들고 계신다고 하세요. 현재 손실 구간이시고 최근에 5G 쪽도 힘을 잘 못 받고 있는데 그렇죠.
손절해야 될까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매수 단가를 보니까요. 그렇게 뭐 높은 가격에 사신 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손절 매도를 걱정해야 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오늘 사연을 주신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5G 종목들 한두 개 정도는 또 포트에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5G 업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제 최근에 미국의 또 주파수 경매가 이제 끝났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AT&T라든지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 기업들이 주파수 이제 경매에 참가를 해서 할당을 받은 부분에 대한 설비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30만 명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하루 확진자 숫자가 8만 명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8만 명이라는 숫자도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막 1000명만 넘어가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확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가 확실하게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설비 투자라든지 이제 기업들의 투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좀 위축됐었던 게 이제 서서히 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겼고요. 그와 함께 이제 5G 장비 종목들도 상승을 한번 나타낼 수 있다. 앞서 제가 오프닝 때 이제 순환매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어찌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업종에 비해서 오히려 올해 이제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좀 저평가되어 있고 그동안에 워낙 못 올랐었던 업종이 또 5G 업종이기 때문에 연휴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5G 업종이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KMW라든지 솔리드라든지 이런 이제 5G 장비와 관련된 특히나 해외 수주 쪽에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만 더 지금 흘러내리는 구간이 좀 답답하긴 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보유를 하시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일단 85,000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5G 장비 쪽도 상승할 차례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해주시면서 보유 의견 목표가는 85,000원까지 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도 함께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5852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PNT를 매수가 26,900원에 비중이 조금 많으세요. 4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이쪽도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종목 대응을 할 때 내 종목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같은 업종에 이제 속해 있는 기업들이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제 비교를 좀 해야 되거든요. PNT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롤트롤 장비,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비슷한 이제 일을 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상하 프론테크부터 PNT, PNE 솔루션 이런 장비 기업들이 꽤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비교적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PNT는 오히려 조정받은 이제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하다는 얘기고 25,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자리까지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면 어김없이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하방 경직성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 매도는 필요 없다. 다만 비중이 좀 많으시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PNT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 종목들도 분명히 있고 장비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일부는 또 소재 종목들도 같이 포트폴리오를 좀 만드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기술적인 이제 반등 목표치는 3만 원 정도로 목표치를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쪽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PNT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와도 더 가져가자라는 의견에 비중을 더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문자 사연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샵 2034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영민 DJ님께서 이렇게 시원하게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영민 DJ님의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보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자, 시장은 좀 답답한데요. 어쨌든 또 종목은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롭게 또 맞이할 수 있는 시장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3,750원에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끝난 이제 생쇼에서도 이 OLED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이제 토론을 열심히 해주시는 걸 제가 방송을 기다리시면서 들었는데요.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오늘 저도 이제 거기에 보태기를 해드리면서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실적이 안 나와서 주가도 정말 많이 빠졌어요. 차트를 열어놓고 보시면 이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뭐 2010년대 이후부터는 상승 추세가 나타났던 적이 거의 없었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하락이 좀 심하게 좀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2019년 하반기 때부터 뭔가 조금씩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에 이제 성공을 했다. 물론 작년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여전히 좀 적자였어요. 근데 적자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줄어들었고요. 3분기, 4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걸 보면 수천억대 이제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사양화되고 있는 LCD 패널조차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실적에 상당히 좀 보탬이 되고 있고 결국은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OLED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이제 그 국민들께서 TV 교체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나 집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다 보니까 화면이 좀 작은 것보다는 좀 더 큰 화면 그리고 화질이 좀 더 선명한 TV를 이제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OLED TV라든지 QLED TV가 사실상 가격이 일반적인 TV에 비해서 거의 3배, 4배 가까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OLED TV가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올해도 이제 그런 트렌드가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 OLED TV 시장에 특히나 이제 패널 시장에서 가장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나름대로는 주가의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또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 얘기를 또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전장,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쪽도 OLED로 이제 다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애플카 이슈,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나중에 불과 이제 한 2, 3년만 지나고 나면은 자동차에서 우리가 운전을 할 필요가 이제 없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 동안에 자동차 안에서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자동차 안에도 분명히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처럼 모니터들이 다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 모니터가 가볍고 내구성이 좋은 OLED 이제 모니터가 다 탑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를 아주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납품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이제 투자의 모멘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23,750원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는데 일단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요. 23,000원대에서 이제 단기 고점을 한번 만들었다가 눌림목을 충분하게 받고 나서 서서히 이제 다시 한번 전고점을 이제 뚫어내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3,750원에 매수해놓고 다음 주에 아마 25,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아주 강력한 상승 랠리가 한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엔 차량용 OLED 쪽도 굉장히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음은 OLED 차례다라는 말도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으로 LG 디스플레이를 꼽아주셨는데요. 목표가 28,000원에 손절가 21,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가격도 그냥 딱 보기 좋게 10,000원에 실시간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애경유화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볼게요. 오늘 시장이 되게 좀 지지부진한데 특히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이제 대한유화라는 종목이거든요. 느닷없이 이 종목이 사실 위치가 좀 낮은 것도 아니에요. 네. 느닷없이 이 종목이 오늘 장중에 15%가 넘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연간 기준으로 뭐 3,000억이 넘어갈 거다. 이런 전망이 이제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유화 관련된 석유화학 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재평가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게 결국은 실적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한유화처럼 이제 석유화학과 관련된 기업 중에 실적 모멘텀이 이제 강력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애경유화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이제 석유화학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력 제품 품목이 시트, 도료, 바닥재 등에 쓰이는 이제 PVC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많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ESG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이제 투자 지표로 환경이라든지 뭐 가버넌스 이런 지배 구조,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도 환경 규제를 이제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작년 하반기 때부터 환경 규제를 상당히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석유화학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대기 오염도 정말 심하고 환경 오염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신규 설비 투자를 지금 다 막아놓고 있는 단계예요. 근데 PVC와 관련된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못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의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대한유화, 애경유화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의 이제 모멘텀은 대한유화라는 기업이 사실 바이오 디젤 이제 산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 이제 경유차가 많잖아요. 그 경유차에 바이오 디젤을 지금 첨가를 하는데요. 기존에는 한 3% 정도 이제 첨가를 하던 걸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올해부터는 3.5%로 바이오 디젤 첨유량을 0.5%포인트 상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이제 0.5%포인트라고 하면 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시장 전체적인 어떤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봤을 때는 거의 매출액의 한 15% 이상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이오 디젤 쪽에서도 실적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애경유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만 원 자리에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중기 관점으로 13,000원. 그렇게 사이즈가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13,000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을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대한유화가 질주하는 가운데 애경유화를 오늘의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를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매니저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